아, 네.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뭐 귀가 활짝활짝 열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처럼 세종시가 앞으로 10년 네. 남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죠. 네. 본격적인 하반기에 분양 시기, 네. 분양 현장, 네. 관심 있거나 이슈되는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따로 있나요, 혹시? 우선은 올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세종시 아파트 공급 분양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래요?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공급이 완료가 됐고 분양 가격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이제 분양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뚜렷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아파트 분양 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꼭 분양 시장의 분양만 노려보실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아파트 분양 가격하고요. 확장비랑 기존의 등기 후에 이제는 제가 기존의 아파트를 샀을 때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분양가가 너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급매물 나오는 것들 있죠. 네네. 그거랑 별로 금액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오히려 입지 여건 좋은 데다가 차라리 그냥 급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입지 좋은 데로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부 분들은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조금씩은 늘어났고요. 세종은 분양시장이 한번 일어남으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 거래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특별하게 분양을 할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2020년도에 이제 6-3 생활권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분양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멀다 멀어. 육생활권이다.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 때 네. 비싼 가격에 잘 팔고 싶다는 생각들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 시세에 준하게 팔고 네. 싶은 생각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오히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살짝 간혹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급매물 예.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예. 메리트가 있을 있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도 되고 또 나름 저평가된 지역 있죠. 네. 거기는 사실 분양가하고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시면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된 지역 그런 데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일단 분양하는 게 하반기에는 없다. 네. 네, 좀 기다려야 된다. 네, 뭐 이런 내년으로 말씀. 좀 기약을 하시고 올 하반기에 한 2-3 군데 필지가 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오래 있긴 있는데 패스하랍니다. 네. 네, 깔끔하게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네. 그러면 네.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그럼 세종시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관심 가질 만한 이슈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제가 세종에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것도 참 지금까지 눈에 너무 선명하게 집값이 상향되는 게 눈에 보여서 많은 분들이 그쪽만 눈여겨보시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세종에는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이 단독주택지는 원주민들, 여기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권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택지 공급이 됐었던 지역이에요. 아, 그러면서 세종은 평균 연령이 37세입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이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아기들을 한 3-4명씩 진짜 많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의 그 층간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나 아이들을 마당 있는 데서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로망이 세종의 공동주택,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아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요즘은 단독주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원주민들로 인해서 세금이라든가 그런 권리로 있는 사람으로만 투자가 됐던 아파트 단독주택지가 이제는 그런 일반 매매 있죠. 네. 부지를 그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그런 거 감안을 했을 때 LH가 자꾸 공급해주는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되는 가격이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단독주택지, 그 단독주택지 땅값이 같이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는 세종시 단독주택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올 하반기에
공급 방법 중에 이주자택지라는 원주민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안내장에 지금 발송이 된 상태인데 이제 이주자택지 공급이 조만간에 이슈가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분양 가격이 조금 상향이 되다 보면 기존에 공급됐던 주택 가격이 또 상향이 될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입지적인 부분에서라든가 그게 기존에 했던 데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다 지금 틈새 시장으로 주택 부분에서 단독주택지 용지도 메리트가 있어서 올 하반기는 아마 그쪽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조금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세종에는 점포주택이라든가 그 저희들이 말하는 원투룸 건물 있죠. 그런 네. 거 수익형 주택은 없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한 세대가 3층 이하로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거기에다가 마당이 있고요.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동네마다 놀이터라든가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세종 외곽에 로 나가서 단독주택지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아파트 근생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을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테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단독주택지 공급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눈여겨보셔서 거기 쪽에도 관심 갖고 있으면 틈새 시장으로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단독주택이다라는 새로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뒤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주민에게만 공급했다라는 네. 아주 특별한 소식인데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택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주자 딱지, 택지.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택이나 협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택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독주택 부지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어디죠? 판교나 네. 어떤 동탄 이런 쪽에 지어진 그런 고급스러운 단독주택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도 짓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 데는 거의 땅값이 조금 많이 비싸고요. 그냥 아파트처럼요. 아파트처럼 땅값이 한 4, 5억대 그런 데다가 건물 지으면 6, 7억이거든요. 근데 세종의 핫한 지역에 아파트가 기본 33평 들어가면 거의 5억에서 6억 사이예요. 7억까지도 가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수한 주택에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엄마들의 로망이 멀게만 느껴졌던 시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고급 주택 단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네. 그런 단독 주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부모들이 마당 있는 집을 선호하는. 그렇죠. 아, 저도 사실 올여름에 네. 마당에다가 네. 이렇게 풀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더웠으니까. 쉬는 날 없이 일하느라고 항상 그러시죠. 네, 그러느라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당 있고 네. 개인 전용 주차장이 있고 네. 이러면 살기는 정말 쾌적의 끝판왕을 달리지 않을까. 그러면 단독주택지 부지로 예정돼 있거나 지금 공급된 지역이 그 세종을 뺑 둘러싼 조그마한 야산들이 있어요. 그 야산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럭형 단독 같은 경우도 있어요. 테라스형으로 지어가지고 시행사들이 블럭을 부지를 통으로 받아서 거기를 이제 분할을 해서 블럭으로 지정을 해놓은 단독주택지도 괜찮게 지금 아파트 저희들이 공급되듯이 그렇게 단독주택지 내가 집을 짓거나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블럭형 단독주택지 공급되는 데를 이용을 하셔도 참 좋고요. 그리고 지금 공기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단독주택의 테마가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 조금 한적함과 그런 거를 느끼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많이들 들어가 있게끔 공급이 됐어요. 그런 지역으로 많이 하셔도 조용한 주택가의 그 정취를 느끼면서 사실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는 틈새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거기다가 또 요새 가면 갈수록 숲세권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완전 완벽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예, 그런 진짜. 친환경적인 예, 올해 공급되는 지역은 진짜 친환경의 진짜 숲세권 그쪽으로 지금 다 잡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새 아이들도 네. 환경 문제 때문에 아토피다 뭐다 맞아요. 뭐 말도 참 많은데 네. 이런 곳에서 살면 네. 있던 병도 다 낫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 한 군데 나와서 갔는데 거기에 꼬마 아이가 진짜 마당에다가 불포를 놀고요. 불포를 놀고 강아지를 키워가면서 같이 막 어울리면서 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저희 애들이 안쓰럽더라고요. 아파트에서 키운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가도 키우셨군요. 네. 풀어 키우셔야 되는데. 네, 그거 보니까 그 친구는 진짜 그 애기는 정서가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거기에서 엄마가 이제 조금 이제 이방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누굴까 하면서 보면서 보는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학원을 가는 게 멀거나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아파트 것도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든가 학원이 다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종에 지금 틈새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또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창의력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럴 것 생각도 같아요. 드네요. 맞아요. 큰일이네. 서울은 너무 비싸서 이거 갈 데가 그러시니까 없는데. 세종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회사를 세종으로 어떻게 옮기면 예. 될까요? 네. 네, 오세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곳에 생활도 같이 하면서 네. 조그만 어떤 스튜디오나 사무실 같은 거 같이 맞아요, 꾸며놓고 맞아요. 하시는 거, 네. 특히 아이들 사진 찍고 이런 네. 스튜디오, 네. 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되게 도자기 굽는 그런 강좌도 조금씩 하시는 공방 분들도 같이? 그런 것도 있으시더라.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주택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공방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림 이렇게 지도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주택 내에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그룹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 조경이라든가 그런 나무 그런 이렇게 조약 그런 물건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여유 있는 삶. 맞아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네. 네. 소확행을 느끼는 삶, 친환경적인 삶, 네. 창의적인 삶, 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네.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엄청 끌리네요. 특히 또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입지의 것들이 네. 준비되어 있다. 숲세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끌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세종시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쭉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좋은 얘기들, 주의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뜨는 시장에 대한 것들, 상품에 대한 것들 이렇게 콕콕콕 짚어주셔가지고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세종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네. 누구나 아는 것 같고 그렇죠. 잘 모르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이 네. 세종시에 관심을 갖는다면 네. 과연 세종시 부동산 투자에 정말 이런 건 꼭 유의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 집어서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종이 이제 그 지방 도시다 보니까 교통 여건이 이렇게 대도시처럼 발달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BRT 축 교통 여건이 갖춰진 지역 위주로 자꾸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리 집값이 조금 싸더라도요. 교통 여건에서 BRT 축과 조금 멀어지는 지역은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는 뭐 학군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게 뭐 멀리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불편함 그런 지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들 시스템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 건설사 브랜드에 대한 설계 공모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테마를 가지고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에 불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RT 축과 설계 공모를 했던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육생활권이 이슈가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올 상반기에 봤을 때 사생활권의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슈로 지금 뉴스도 한번 많이 나왔고 또 이주 공무원들로 인한 50%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도 지금 뉴스랑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아마 육생활권이 내년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분양 가격이 많이 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그 근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이슈가 되고 투자에 실패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고 건설사라든가 그 다음에 BRT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네.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고 알아보려면 네. 일단 BRT 축이라는 메인 축을 중심으로 네. 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네. 중요한 얘기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학군이니 뭐니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니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건설회사 브랜드라든지 네. 또는 설계 공모 네. 그다음에 어떤 테마로 지어진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이 가격적인 예. 어떤 변동성이 더 네. 작다 이런 네.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심도 더 높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다 싸다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여기가 저평가됐다. 또는 여기는 고평가됐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가지신다면 세종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투자처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지도를 좀 보면서 예. 일생활권이 어디 있고 네. 이생활권이 어디 있고 네. 이런 부분들 네. 좀 아쉬웠고요. 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대표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녹화를 참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사실 또 공개될 수 있는 내용과 네.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 또 구분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다 해결되나요? 네. 우선은 네.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저평가된 지역, 그 다음에 제가 말로 못 해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저 한번 제가 더 깊은 내용, 세세한 내용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역별로 세종시 안에서도 이슈되는 지역들 네. 또는 이슈되는 상품들 네. 콕콕 찍어서 네. 소개 좀 시켜주시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더위가 한물 가서 그래도 좀 네. 숨쉴만은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셔서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거 우리 시청자분들 저도 몹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 다시 좋은 기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